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기자회견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서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목사라고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 주인 김 사장님이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6개월 동안 기다려 줬어요. 양주시에 이런 김 사장 같은 애국자가 있다는 이 자체는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세요. 이러한 가정 속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원경각지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큰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큰절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자리에 다니는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극기 우리 여기 어버이날 태극기 하여 자,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시간은 특별히 순국 성전을 위해서 묵념이 있는데요. 특별히 남천동 땅굴의 진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절개 작업의 최고 권위자인 우리 이창근 단장에게 오늘 이 땅굴의 역사를 가르치신 분이 기무사령부의 수상관이었던 정지용 씨예요. 고 정지용 씨는 하성 땅굴을 찾으시고 거기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창근 단장에게 그 바톤을 넘겼습니다. 우리 고 정지용 씨 그리고 북한에서 땅굴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순직당한 김남준 씨 같은 분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직한 우리 애국 선조를 위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애국가는 1절하고 4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양주 땅굴도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머리를 맞아서 상당한 오름을 당했어요. 정말로 저는 우리 이창근 단장을 보면 이 시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신을 가진 정말 애국자로 생각해요. 우리 이창근 단장님이 오늘 나와서서 그동안 작업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이창근 단장은 뭐 많은 땅굴을 발견했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2000년도 경기도 연천 백황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은 정영환 제6사단 장님께서 제2땅굴을 발견하실 때 직접 지휘하시던 지휘봉입니다. 그걸 15년 전 제가 연천군 백화면 구민이 절개 작업 때 직접 정영환 장군님한테 받은 지휘봉입니다. 20여 년 전 육군
정찬부 정찬부장이었던 김진호 소장은 민간인이 남촌 땅굴을 찾으면 자신이 할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땅굴이 아니면 장군진이 주식이 지붕으로 제가 할복하겠습니다. 여기 땅굴은 주민들 제보에 의해서 왔습니다. 연천군 백화면 9mm, 어유지리, 그 다음에 가막산, 구암리, 그 다음에 동천 상패동, 그 다음에 덕정초등학교, 대진대학교, 또 바로 대각선으로 보이는 신도분에 있는 105동, 그 다음에 이 바로 위에 보이는 천주교 수녀님, 모든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찾았고 여러 방법에 의해서 물립탐사를 4번이나 거쳤고 수많은 다우저들이 와서 공통된 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철계지 발표지 바로 뒤에 있는 저 밭에서 장장 2개월 동안 45구멍을 뚫었습니다. 2008년도에 4개밖에 없었던 땅굴이 2014년 6개가 만들어졌고 구리방향을 향했습니다. 작년 12월 육군본부 청천부는 구리에서 땅굴 작업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구리에는 대한민국 병사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2년 6개월치의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 유리고 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거점을 광사동으로 잡았고 광사동을 절개해서 6개 모두를 다 회파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도가 얕은 곳을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번 공을 선정해서 절개를 했고 그들은 우리가 절개 작업을 할 때 에어쇼트를 쳤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에어쇼트를 쳤고 전 기박하게 계속 밑을 팠습니다. 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에어쇼트가 양성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열렸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와주신 KBS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이번 우리 현장에서 나온 최고의 뜨거운 물정 중에 하나가 발파색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접착성분이 유리되어진 이런 물, 이런 부분을 우리 남굴사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 인천에 또 우리 모교회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장대현 전도사님이 그 물정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이 성분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오늘 애국 시민들에게 또 언론에 공포하는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대현 전도사님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로 지금 일을 하면서 그 PC생명이라고요, 영국계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부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땅굴이 있다라는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던 계기는 저희 교회 이제 여자 목사님이 지하에 있는 이제 광물질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EXP 5000이라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한 대밖에 세 대가 있는데 풀세트로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세요.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계셔서 이거를 이제 남굴사에서 좀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해달라, 정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저 왔습니다. 여기를 한 달 전에 와서 여기를 스캔을 하게 되었고 그 데이터는 안에 그때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스캔했던 그 장비를 가지고 스캔했던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유인을 보시면 이렇게 탐사를 했고 이 안에서 어떤 공간이 나와 있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서 여기에 이제 너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믿으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양주 땅굴 지하에서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하수가 일반적인 어떤 지하수가 아니고 뿌연물이고 화학 냄새가 나겠습니다. 수질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그 삼본에 살고 있는데 거기 뒷산에 보면 약수물이 있습니다. 저희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약수물하고 여기 이 물을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굴 지하수에 나온 게 나트륨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성분이 도대체 왜 많이 나올까 궁금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대표님에게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양주 땅굴 이따 보여주실 거죠? 네네. 이 밑에를 네네. 양주 땅굴 지하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편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들을 이제 단단하게 메우기, 그러니까 역대칭을 써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걸 그 역대칭을 하는데 메꾸는 거죠. 메꾸려면 이제 돌을 갖다 이렇게 쭉 일정하게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접착제 성분 의심이라고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이 성분을 제가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 가서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일단 다 만져보시면 됩니다. 다 만지게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밑에 가면 있습니다. 그 시료를 갖다 만지게 찐득찐득합니다. 그게 찐득찐득 어떤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를 접착제 성분 의심을 이제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그 경기도 수원에 저희 근무하는 데인데 그 수원 바로 옆에 한국나노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하고 제가 조인해가지고 그쪽에 정식으로 우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해서 거기서 분석 나온 결과인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기서 이제 무게나 보면 SI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SI가 뭐냐면 유리성분, 규소입니다. 규소. 그리고 NA가 이제 아까 나트륨, 소금.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뭐 한 달 전에 저도 금융업종에 종사하는데 전혀 이런 데 문외 아닙니다. 알죠?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계속 검색하기 이게 도대체 뭘까 검색했는데 제가 바로 뒤에 넘겨보시면 규산소다라는 게 규산소다. 규산소다가 뭐냐면 제일 끝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시멘트의 급결제나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 그러니까 어떤 급하게 어떤 물을 막아야 되거나 하면 시멘트를 갖다 급히 그 뭐라고 하지, 급결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걸 규산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축자를 파는 분들한테 이걸 파시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녹음도 다 해놨는데 그분이 규산소다가 맞다고, 규산소다는 그러니까 그 급결제, 접착제 그렇게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안에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양주 땅굴에서 나오고 있는 발파석입니다. 발파석이라고 말씀하신 20m죠. 거기서 나오고 있는 발파석인데 그것도 제가 그 일반 돌인데 바깥에 까만 게 막 묻어 있어요. 재 같은 게. 그럼 제가 뭐냐 이걸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국나노기술원 강연구원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의뢰해가지고 뭐 데이터나 기자분들이 달라고 하면 메일만 주시면 제가 분석한 결과를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노기술원에 보시면 여기 분석 보시면 실리콘, 저는 제가 화학 전공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차는 단단히 들어오고 알루미늄이나 실리콘 이런 망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망간. 이게 이제 화약 성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현재 광산 개발 시에 발생되는 발파석인데 이거는 저희가 제 고객 중에 저희 강원도 쪽에서 광산을 하시는 분 계세요. 땅굴을 지금 실제 광산 개발하시려고 파시는 분인데 그 사무실에 제가 이 돌을 가지고 찾아뵀는데 그분이 발파석이 맞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발파석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돌에 까만 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저도 이제 그 한 달 전에는 저도 처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 일반인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일반인이었는데 어떤 그 장비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는데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고 정말 뭐 어제도 며칠 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땅굴이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법적 대응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전쟁이 언제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분명히 인위적인 땅굴이 맞거든요. 제가 이거 객관 누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제가 한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저 밑에 내려가면 저희들이 발판서 그리고 수질 그리고 이물질 지금 전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가 우리 USB로 한 100장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자단들에게 이 순위로 저희들이 제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올라갈 텐데 이 분석어르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반드시 이게 화학성분 또 접착성분 또 한약성분 밝혀진 것을 이번에 우리 애국시민 우리 장기현 전무사가 선언했습니다. 이거 땅굴 맞습니다. 한민구 장군님 땅굴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땅굴 맞습니다.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님 땅굴 맞습니다. 땅굴 업데하지 마십시오. 자, 이 시간은 우리 대변인이신 우리 이태호 대변인께서 경과 보고와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이창근 단장께서 이미 하셨으므로 저는 오늘 발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이 찾은 남침 땅굴에 관한 발표문. 남침 땅굴 민간대책위원회와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은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234번지 일대 지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북한의 장거리 남침 땅굴을 찾아 이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지하에서 폭음이 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해당 지역에서의 이종창 신부, 이창근 단장 등을 중심으로 한 다우진 탐사, 3차례 시추로 45구멍 뚫기, 청음, 토모그래피 탐사, 비저항 탐사 등을 거쳐 6개 동공 중 중간 지점을 선정해 절개하는 과정에서 광사동 234번지의 지하 19m에서 지하 22m까지 기울기 45도 각도로 남침 땅굴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굴은 우리가 수직으로 파내려 갈 때 정수리가 관통돼 남과 북으로 통강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방을 요린하기 위한 예상 출구를 향해 급경사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땅굴은 당초 길이 60cm의 바위 틈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마이크 똑바로 해요. 마이크 똑바로 해. 안 들려요. 그러나 잘 들립니까? 우리는 지하에서 물이 차면 양수기로 뽑아올리고 다시 물이 차서 역대 최고로 나오는 바위들의 접착 부위를 이완시켰으며 강력한 에어 컴프레셔로 5차례나 이 부분을 휘저 공간을 키움으로써 남침 땅굴의 전형적인 모습인 아치형 지붕을 한 땅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이 땅굴은 북쪽으로는 저기 깨트린 원형 그대로 45도 기울기로 5m가량 뻗어 올라가다가 저기 역대적으로 메운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 땅굴의 남쪽으로는 본래 바위로 된 천장의 테두리와 그 아래를
잡석 등으로 메운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뻥 뚫린 공간은 손대지 않고 바위를 수직으로 깨뜨리며 내려가는 동안 적이 미리 위장술로 나온 남쪽의 위장석을 소형 브레이커로 깨서 남쪽으로 1.5m 길이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인민군은 일반적으로 남침 땅굴의 본 갱도를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바위를 수평에 가깝게 굴착하되 물이 북쪽으로 흐르도록 남을 향해 약간 높게 설계합니다. 국군이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발견한 4개의 남침 땅굴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러나 적은 출구 예상 지점 부근에서는 경사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기술을 수출한 군사용 땅굴이 입구와 출구 부근에서 45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스웨덴의 린트너 기자가 미얀마의 군사 교본을 인용해서 2009년 6월 특종으로 보도함으로써 이전은 세상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수직으로 지하 10m까지 대형 포크레인에 단 브레이커로 바위를 깨고 내려간 후 우물공법으로 전환해 세 사람이 교대하면서 지하 27m까지 소형 브레이커로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천신만고 끝에 본갱도의 천장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19m의 북쪽 암벽에 난 틈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10cm 내지 20cm의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져 작업 요원들이 부상함에 따라 더 이상의 본갱도를 깨뜨린 것을 보류한 채 눈물을 머금고 흙을 되메워 지하 19m의 경사진 동공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개하는 기울기 45도의 공간을 남침 땅굴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곳 지하는 변성암 지대이므로 자연 동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광업등록소에 확인한 결과 조선시대 이후 이곳에 광구권을 신청해 땅을 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구착한 지하 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출신 윤정열 박사 지구물리학 전공입니다. 박사팀이 이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해 2014년 5월 7일에 보고한 양주시 광사동 지역 전기 비저항 탐사 보고서가 축선 40 내지 50m 구간 15 내지 25m 심도에서 405HM에서 M 내외의 고비저항 이상대가 쌍극자 배열법이나 슐럼버저 배열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본갱도는 이 보고서의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병훈 목사, 장대영 전도사 팀이 2014년 10월 6일 독일의 저명한 지질 탐사 기계인 ESP5000으로 이 지역의 지질을 탐사한 결과 접착 성분인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실리콘 및 화약 성분인 망간과 효소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민군들이 우리 국민의 남침 땅굴 확인 작업을 방해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한 역대책의 일환으로 발파한 흔적이 남은 검거나 짙은 갈색으로 변색한 돌, 산화 실리콘 성분이 섞인 진흙 등이 화약 냄새가 밴 돌 등을 우리는 다수 확보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논거가 중요하니까요. 넷째, 우리가 남침 땅굴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추한 구멍으로 특수 제작한 청음기를 매달고 지하의 진동과 소음을 탐지한 결과 지하의 갱도 부근에서 여러 차례 고착음, 전기 유도음 등을 포착했음은 물론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경에는 지하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식량 사정이 어렵습니다. 식료품 공급과 이런 등등의 북한 방송 여자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중앙방송 여자 아나운서가 아니라 갱도의 인민군들을 독려하기 위한 지하방송요원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목소리가 전형적인 평안남도 사투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20m 떨어진 현대 그린마트 저쪽입니다. 부사장이 지하에서 폭음과 진동을 여러 차례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대위와 남굴사의 남침 땅굴 확인 요원들도 공사 중에 인민군이 역대책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지하에서 곳곳을 폭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남침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 바위를 절개하거나 굴착하면 적이 지하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대적인 역대책을 강구하는 공식의 반복 현상입니다. 남대위와 남굴사가 7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이 남침 땅굴은 연천군 신사면 송촌동에 있는 군사 분계선에서 즉 최단 거리로 52km 남쪽에 서울의 접경 지점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까지 최단 거리로 12km, 청와대까지 25km에 도사리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1991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안일이, 백항면 9mm, 화성시 매송면, 파주시 탄현면 문일이, 기독교 상조공원,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김포시 하성면 후성리, 남양주시 하도읍 묵현리 등에서 25년 가까이 남침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는 민관군이 남침 땅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남침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 합심 협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남침 땅굴 민간대책위원회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공동대변인 이태호. 자, 우리 이태호 기자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자입니다. 왜 최고의 기자느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기자들이 안 하는 남침 땅굴의 취재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남침 땅굴에 대한 이 백서와 같은 이 유인물 여러분 꼭 가지고 가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자단이 KBS를 찍고 갔었습니다. 나머지 기자단이 인터넷 기자단까지 밑에 이제 22m 이제 굴 밑에서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을 보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단이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여기 텔레비에 밑에서 우리 현장 본부장이신 우리 김성식 본부장님이 브리핑을 하면서 거기서 영상을 전파를 하면 여기서 영상이 뜹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 기자단만 현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취재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2m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자단이 취재가 끝나면 오늘 애국 시민들 중에 내가 꼭 그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거 못 보면 내가 한이 맺혀서 못 살겠다 하신 분만 제가 선별해서 밑에까지 특수 엘리베이터로 태워서 보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만이 사고 없이 이 모든 행사가 마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우리끼리 여기서 떠들어도 서울에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 한성주 공군예비소장이 주최하는 서울역 땅굴 집회 2시부터 6시 여러분이 10명 이상 동참을 시켜서 최소한 3만 명 내지 5만 명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김관진, 한민보 이 진실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들은 투쟁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 땅굴진의 발견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시고 이제 기다라는 또 병도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이 화면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이 화면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